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매체 부지길야드는 정치학자를 인용해 러시아, 북한 간 대화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스타니슬라프 뜨카첸코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은 많은 경제적, 외교적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북 양국 간 협력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뜨카첸코는 푸틴의 방북으로 모스크바, 평양, 베이징 간 소통이 강화될 것이며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이후 평양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4년 만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발다이 클럽 전문가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인 스타니슬라프 뜨카첸코는 여러 중요 분야에서 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에 대해 늘 민감한 입장을 취하고 이는 북한과의 대화 발전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은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뜨카첸코는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오래된 제재 계획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자동차로 오려면 오려면 길이 없어 중국을 거쳐야만 했던 만큼 러시아, 북한 간 교량 건설권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뜨카첸코는 푸틴 대통령의 방중 당시 두만강 출해구 문제가 거론된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평양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젝트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수로에 운하를 건설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뜨카첸코는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이 익숙하지도 않은 동맹을 선언할 필요도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중 양국의 협력을 심화시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현재 착착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무역, 경제, 과학, 기술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연자원환경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졸로프입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련 시대 이후 처음으로 연해주와 칼리닌그라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코즐로프에 따르면 육종과 농업 발전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 동물원이 평양을 방문했고 러시아 발레단도 평양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할 때 종종 학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활용합니다. 제 견해로는 부지길야드에 실린 뜨카첸코의 발언은 99% 정확합니다. 이번에 러중 파트너십에 북한까지 끌어들여 두만강 출해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는 푸틴 대통령의 한수는 대단합니다. 두만강 출해구 프로젝트는 버쇼입 우스리츠크 아스트롭 헤이시아즈다오 문제와 함께 러중 공동성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러중 간 북빙양 합작 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러중 공동성명의 분량은 1만 자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1만 자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대략 A4지 5장 분량으로 금방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특이한 게 양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면서도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상 소위 전문가를 출연시켜 푸틴이 왕따를 당했다. 아무 성과가 없었다. 재발등을 찍었다. 중국 망한다. 러시아 망한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저널리즘에서 왕따라는 단어는 극히 적합합니다. 외교를 다루는 기사에서 왕따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으로 뽑는 게 한국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출연 패널들은 그런 소리를 진지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떠듭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시진핑이 싫어할까봐 푸틴이 중국을 방문한 뒤 평양을 안 들르고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이어 하얼빈 찾아간 푸틴 깜짝 방문 가능성 제기라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러시아는 외교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깜짝 방문 가능성은
미국 매체와 한국 매체가 떠든 것이지 러시아는 이런 반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러중북 3자 관계에서 북한이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더 신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를 우려한다, 경계한다는 소리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없습니다. 중국은 러북 관계를 그들의 양자 관계라 뭐라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늘 관심이 쏠린다, 관측이 나온다, 분석이 나온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늘 지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몰았으면 다른 매체들도 이를 그대로 전제하면서 한국 미디어 전체 의견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동단결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